잠금해제 시간입니다. 오전장에 지수가 빨간불을 켜더라도 이게 오후에 반납될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오전의 상승에 그렇게 열광하지 않게 되는 최근입니다. 자, 오늘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코스닥의 1.6% 상승 어느 정도로 지켜낼 수 있을지 장 끝까지 경계감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금해제 통해서 시장 분위기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유영화 과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머니맵 통해서 시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분명 지수는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시장에 대한 고민은 여지없이 많습니다. 금리가 조금 안정을 찾아가니까 네이버, 카카오 혹은 바이오 쪽 등에서 종목 상승이 확인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거래 연속해서 시장을 조금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 측에서 바이오 헬스 예산안이 크게 늘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면서 그 아랫단의 종목들도 같이 조금 상승세 보이고요. 그 외로 눈을 돌려봤을 때는 어제 4% 올랐던 SK 하이닉스, 오늘 외국인이 하루 만에 또 매도 전환이 되면서 일단 하락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기차 충전 혹은 양자 암호, 비만 치료제, 오늘도 좀 테마성 재료에 더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하고 있어서 뚜렷한 베팅을 보이는 섹터가 크게 없다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 살폈고요. 저희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심텍에 대한 리뷰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심텍 같은 경우는 사실 과장님께서 말씀 주시고 많은 분들이 아마 고민하면서 이걸 살까 말까 대응하는 시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초가 기준으로도 수익이 나쁘지 않아가지고 이거 들고 계신 분들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이제 많이들 계좌들이 좀 수익률이 안 좋으실 텐데, 어쨌든 우리 투자자는 바닥 부근에 왔다라고 한다면 또 그 기회를 계속해서 좀 모색을 해봐야 되잖아요. 어쨌든 계좌 복구를 위해서 또 이제 좀 기회를 엿봐야 될 텐데, 항상 바닥 부근에서 그나마 잘 버티는 아이들은 단기적으로 시장이 올라올 때는 당연히 최근에 많이 빠졌던 낙폭과대주들이 반등을 하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도 잘 버텼던 종목들은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떤 종목은 매도세가 굉장히 우위가 됐기 때문에 시장보다 더 빠졌을 거고, 누군가는 시장보다 우위를 보이는 종목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심텍 같은 종목들인데, 최근에 이제 매크로가 안 좋기 때문에 반도체가 상승하고 있지 못하지만 사실 바닥에서 반도체의 가격 반등 시그널은 굉장히 많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네. 일례로 이제 최근에 반도체의 펀더멘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 마이크론이 가장 먼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명절이 끼면서 사실은 조금 이게 이제 그 수면 아래로 내려가긴 네. 했는데, 사실 마이크론이 이제 그날은 뭐 그냥 시세가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컨콜에서의 주요 코멘트는 굉장히 사실 톤이 좋았어요. 낸드와 디램 모두 가격은 이제는 좀 반등 쪽으로 바라보는 쪽으로 톤을 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다음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있을 거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컨콜을 할 텐데, 이와 같은 아마 톤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11월 21일 정도에 가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또 있거든요. 네. 저는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가 급등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방향성 보고 내년, 내후년을 바라보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바닥일 때 좀 관심을 가장 먼저 좀 가져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그래서 심텍 같은 경우도 계속 가지고 계시다면 홀딩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론 실적도 그렇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마이크론이 HBM에 이제 참전했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HBM 관련해서 SK하이닉스 필두로 밑에 이렇게 쭈루룩 이제 본딩 장비 뭐 이런 식의 관련주 대응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전통 반도체 업턴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유진테크, 주성엔지니어링 이런 쪽으로 가야 될지, 요즘에 많은 분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이긴 한데 뭘 골라야 될지 몰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HBM 연초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네. 주식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일단 만약에 지금 새로 들어가셔서 그 신규 진입 입장에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들어가서 얼마나 먹을 거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로 본다면 저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고, 아무래도 업황, 지금은 펀더멘탈의 어떤 반등의 시기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반도체주들, 뭐 심텍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은 시기상으로 뭐 다음 주 이제 목요일까지는 옵션 만기기 때문에 사실 시장은 네. 약간 횡보하겠지만, 제가
제가 볼 때는 이제 3분기 실적주들 어제부터 기관들이 소부장을 싹싹 모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매수하는 이 소부장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HBM보다는 전통적인 이제 그 반도체 부품들이나 장비주들 이런 쪽을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는 그런 쪽을 먼저 조금 3분기 실적까지는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막 주성 엔지니어링도 막 끝까지 좋은 시세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쪽도 이제 밸류 매력도 있는 전통 반도체 종목군도 괜찮다라고 답변을 받아봤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원래대로라면 오늘 나오는 건데 이제 추석이 껴 있었다 보니까 다음 주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 또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과장님과 같이 이야기 풀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사모펀드 연기금이 무엇을 샀는가? 최근에 수급 상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딱 보이는 게 인벤티지랩 들어가 있고요. 뭐 휴젤, S바이오메딕스 이런 바이오 쪽도 보이고 뭐 심텍, 이수페타시스, ISC 이런 반도체 쪽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파마리서치, 클리오 이런 뷰티 쪽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뭐 눈에 띄는 섹터 어떤 걸까요? 어쨌든 지금 이제 3분기 실적 앞두고 있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모두 좋았던 화장품 쪽을 굉장히 기관 모두 좀 바닥에서 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실제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아시겠지만 시장 안 좋았고 기관도 시장을 모두 이제 거의 매도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연기금과 사모펀드 쪽에서 긍정적으로 매수한 섹터는 화장품 그리고 이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호황기를 누르고 있는 섹터고 네. 반도체는 이제 바닥을 통과해서 업황의 회복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자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고 이제 막 바닥을 다지고 있는 화학주 쪽인데 사실은 화학주 손이 안 나가죠.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모멘텀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저는 이제 앞으로 3분기 실적이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쪽이나 반도체 쪽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화장품을 굉장히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게 기관 수급이 상당히 찬 집이었습니다. 꽉 찬 집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하락으로 일부 뭐 손절매 물량이나 조정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동안 주가를 이끌어온 것은 기관의 수급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주가는 조정받아서 주가는 좀 빠졌지만 그건 개인의 매도 물량 때문에 빠진 거고 기관은 거의 팔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개인의 매수세를 더 받아서 더 저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도 3분기 실적까지는 그대로 좀 가져가려고 하는 지금 전략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3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아무래도 시장보다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눈에 띄는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본다면요. 화장품 내에서. 지금 일단 그 연기금에서 가장 네. 많이 산 클리오 1.14%. 아무래도 시장 안 좋아도 연기금의 그 위탁 운용을 받는 기관 쪽에서는 무조건 운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가장 상대적인 미인 대회에서 그래도 믿을 만한 종목으로 아마 갔을 것 같아요. 수급이. 그렇다고 보면은 클리오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연기금이 야금야금 사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연기금이 지분 신고까지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5% 이상을 넘어서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 어떤 모멘텀이냐, 뭐 미국 쪽에서 북미 쪽에서 인디 브랜드의 성장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클리오는 좀 소외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면세 쪽하고 중국 쪽에 익스포저가 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중국의 유커가 들어왔을 때의 수혜, 그리고 이제 올리브영 쪽에서 매출이 좀 잘 나올 것에 대한 어떤 수혜들, 그리고 이제 면세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클리오 쪽을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3분기, 4분기 아마 실적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이제 뭐 내년도 영업이익이 한 400억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 수급 중에서도 탑픽으로 들어오는 이유를 보면 중국인 유커 없이도 호실적을 이미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유커의 수혜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는 점이 네. 시장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종목으로 꼽히는 것 같습니다. 네.
클리오 그리고 화장품 쪽 최근 들어 기관 수급의 유입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고 실적 시즌까지는 조금 지켜볼 수 있는 포인트들 자세히 살펴주셨습니다. 수급적인 특징주들까지 같이 들여다봤고요. 이제 잔금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일진전기입니다. 어려울 때 웃는 자가 인류.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명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상황이 나쁠 때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와. 근데 이것도 시장도 좀 네.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장이 흔들릴 때도 덜 빠지거나 버티는 쪽을 좋은 종목으로 봐야 될 텐데 이 일진전기가 그렇습니다. 꾸준하게 올랐고 조정도 거의 없다시피 한 이 종목이 하고 있는 게 뭐 전선, 변압기, 차단기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아무래도 그 애널리스트 커버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고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좀 접근하기가 조금 좋은 좀 알토란 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는 이제 어떤 회사냐면 종합 중전기 업체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국내 전선 업종 중에 한 4위 정도 위치한 기업이고 모태는 일진금속공업사라는 기업이고 요게 이제 2008년도에 일진그룹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인적 분할해서 설립이 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매출의 구조의 80%는 전선 그리고 20%가 변압기. 지금 이제 시장의 주도 섹터인 변압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쟁업체는 매출 순으로는 뭐 이제 LS전선 1위를 하고 있고 뭐 대한전선, 가온전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일진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전력 쪽, 다른 업체 대비해서 일진전기를 지금 좋게 보고 계시는 이유가 궁금해요. 사실, 전력 전체로 봤을 때는 뭐 변압기 대장주들도 있을 거고, 전선에서도 다른 종목이 좀 더 사이즈 큰 쪽도 있을 텐데, 왜 일진전기예요? 네, 일단 그 이 회사가 나름 가지고 있는 해자를 말씀을 드리면 네. 전력망 구축에 필요한 뭐 저압부터 초고압까지 뭐 다양한 전선뿐 아니라 변전소까지 필수 이 설비인 변압기와 차단기까지 다 이 제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탈 솔루션으로 턴키로 이제 수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는 턴키 방식의 그 수주를 좀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수주에 좀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이제 2000년 초반부터 북미나 유럽 쪽에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해 있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이제 아시아 이머징 마켓까지 MS 계속 확대하고 있고 지금 뭐 전 세계 한 80여 개국 쪽에 이제 진출을 해서 글로벌 중전기 업체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막 2차 전지나 의료 AI 이런 쪽에 가려서 전력 기기 쪽을 어떤 분들이야 잘 이제 수익 챙기셨지만 놓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꾸준했어요. 네. 그게 뭐 처음에는 일렉트릭 쪽으로 갔다가 뭐 효성중공업, 재룡전기 막 이렇게 해서 핫한 종목만 조금씩 바뀌었는데 네. 이번에는 일진전기 더 주목받는 상황인 건가요? 네,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전력기기 섹터는 사실상 작년부터 계속 상승이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대장주들은 사실은 조금씩 교체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처음에는 HD 현대일렉트릭이 대장주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효성중공업이 호실적을 내면서 그 갭매우기가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조금 시장이 빠지는 상황에서 전력기기가 약간 이제 시장에서 좀 잊혀지는 상황에서는 네. 일진전기가 지금 약간 시장에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을 좀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두 종목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변압기가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그게 지금 매출이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후순위에 있었던 네.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쪽 수주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에는 실적 모멘텀까지 지금 좀 긍정적일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 자, 지금 시가총액이 이 회사가 지금 4,700억이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영업이익 300억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8월에 이제 컨콜에서 시장과의 어떤 소통에서는 우리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을 것 같아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미뤄 짐작해건데 그러면 700억 이상 뭐 나올 수도 있겠네라는 어떤 시장의 컨센이 형성이 됐고 그러면 이익 체력에 비해서 지금 너무 좀 싼 거 아니냐라는 게 시장의 시선인 것 같고 이런 어떤 이제 조금 발빠른 매매가 가능한 분들은 일진전기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진전기 차트 열어보시면 이렇게 말씀 주시는 포인트들이 다 와닿으실 것 같아요. 다음 포인트는 호황사이클입니다. 최근에 이 전력기기 쪽에 대해서 10년 만에 찾아온 호황 이런 타이틀이 엄청 달렸었죠.
있었잖아요. 말씀 주신 실적에서도 수출 데이터에서도 증명이 됐는데 이 호황 사이클이 계속 될 것인가? 피크아웃 논란도 계속 얘기가 돼요. 근데 이 호황 사이클이 계속 될 것이다 보는 근거가 어떤 거죠? 일단 그 수주 산업에 관련된 종목을 투자하실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뭐가 있냐면 네. 이 수주를 그러니까 지금의 실적이 호실적이 막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피크아웃 논란이 있는데 그 피크아웃의 논란을 정말 걱정해야 되는 그 종목들은 지금 수주잔고를 깎아먹는 매출이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수주잔고는 계속 더 쌓이면서 매출이 더 좋아지는 것이냐인데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수주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시장 안 좋았던 10월 4일에도 이미 1,600억짜리의 수주를 따냈고요. 만약에 수주잔고가 요거까지 이제 더해진다면 사실 1조 2천억의 수주잔고 지금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속 호실적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는 초고압 변압기 쪽에 공장 증설까지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어렵고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런 좀 레거시한 쪽에서 증설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이것은 고객사 확보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가능한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요. 사실 일진전기 올 초만 해도 10,000원짜리 한 장이면 2주를 살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한 주도 못 삽니다. 네. 어느 정도 목표가 보세요? 이제 제가 볼 때는 10,000원짜리로는 못 살 가격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싶고 목표가는 15,500원, 손절가는 11,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5,500원의 목표 라인을 잡고 도달하게 된다면 저희 추가적인 AS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전기 살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어보시면 파마리서치입니다. 실적주의 하락은 기회이다. 포인트 들어갈게요. 사실 시장이 흔들릴 때 꼭 나오는 얘기가 펀더멘탈을 봐야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펀더멘탈 없이 흔들린다면 반등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네. 그렇지 않다면 기회다라고 얘기하는데 파마리서치는 기회로 보시는 거죠? 네, 저는 기회를 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아마 수급 체크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수급을 보면 지금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로 빠지는 거고 기관들은 그 투매하는 물량을 그대로 받아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결국 이제 3분기의 실적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의 컨빅션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제가 시장 조사를 해서 나갔을 때도 상당한 그 올리브영에서의 인기, 그다음에 면세에서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고, 3분기에도 아마 또 이제 그 탑라인이라든지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네. 리쥬란이라든지 화장품 쪽에서의 고성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리쥬란을 안 해봤어요. 근데 네. 이게 리쥬란이 제가 알기로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네. 저는 방송 이제 하고 한 달 정도 이렇게 좀 그 효과 보는 데까지 그래서 네. 방송이 있다 보니까 못했는데 왜 이렇게 인기인 거예요? 일단 스킨 부스터가 굉장히 좀 인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피부가 반짝반짝 빛나 보이고 좀 피부결이 좋아 보이게끔 하는 거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뭐 예를 들어서 클래시스의 제품, 올리지오 원탁의 제품 이런 네. 걸 하면서 그건 이제 피부 안에 그 근육층을 이제 뭐 진피층을 이제 움직이는 거고 피부 겉에 어떤 피부결 같은 것들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무조건 같이 좀 하게끔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미용 쪽의 시술이 수요가 증가되면서 같이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누리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리쥬란이 왜 그렇게 해외 시장에서 사랑받고 있는지 그런 성장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은 이 회사가 일단 뭐 국내에서 내수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뭐 태국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중동 그다음에 중국 이런 쪽으로 이제 수출을 하다 보니 맞다 한 번 맞으니까 계속 해야죠. 왜냐하면 효과가 몇 개월밖에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맞은 사람은 계속 이제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효과들이 계속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지금 일단 화장품 쪽이 사실은 별로 수익이 잘 안 났었는데 이 화장품이 상당히 턴어라운드를 했어요. 코스 그 이제 우리 팬데믹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은 이제 우리 화장품 쪽이 굉장히 호황기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뭐 리오프닝 시작되면서 피부과 방문이 일단 기본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이 피부과 방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많이 이걸 시술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점점 올해 지나서 내년까지도 계속 실적은 좀 성장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요즘에 K-뷰티 얘기하면 K-팝에서 파생된 네. 이 호황산업으로 많이들 언급을 하잖아요. 네. 외국인들은 한국인들 피부는 왜 그렇게 좋은가 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뷰티에 좀 관심이 많은데 요즘에는 뭐 전 세계인의 미용 아버지는 한국 의사다라는 얘기가 있는 은혜님. 그런 얘기가 해서 의료 관광 얘기도 많잖아요. 네. 지금 실제로 그 카드 결제액을 보면 의료 업종에서 굉장히 외국인들이 돈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제 뭐 클래시스나 뭐 원택의 올리지오 같은 것들을 받으시겠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거의 무조건 들어가는 게 이제 리쥬란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들의 성장과 더불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쪽이 바로 이제 리쥬란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리브영도 그 이제 필수 관광 코스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내가 맞은 그 리쥬란을 이제 바르기도 하는 그런 이제 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관련한 화장품을 일단 사놨는데 조만간 제가 발라보고 예, 말씀을 드릴게요. 파마리서치가 올해 나쁘지 않았어요. 8월까지 정말 남부럽지 않은 흐름을 보이다가 말씀 주신 대로 시장 흔들리면서 약간의 투매도 같이 나왔는데 오늘은 한 2% 정도 오릅니다. 124,100원. 가격 설정 어떻게 하고 대응할까요? 저는 뭐 너무 과도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시기를 어쨌든 기회로 좀 삼아 보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10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15만 원의 목표 라인 설정해 주셨습니다. 나름 정말 견조한 시세를 냈었던 두 종목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어요. 일진전기와 파마리서치 내용 한 번 더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서 복귀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파마리서치 얘기하니까 유튜브 채팅창에 얼굴 재건주라고 이제 그만큼 이제 뷰티 쪽에 강점을 조금 지닌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켜보죠. 자, 오늘 유영화 과장님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